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16년도 2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기기를 30번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31번서부터 35번까지 5문제를 풀 겁니다. 저도 5문제만 문제풀이하고 이제 취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서부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서 서울로 천안에서 서울로 쭉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금토는 이제 수업을 들으러 서울에 가요. 그래서 미리 전에 이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 놓고 업로드를 하는 건데, 제가 근무하는 데가 평택이에요. 그럼 평택에 아침에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고 11시 30분에 제가 밥도 안 먹고 차를 가지고 다시 천안에 있는 KTX 천안 아산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집이 이제 천안 아산역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를 하고, 그리고 걸어가지고 천안 아산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라면 파는 데가 있고, 우동 파는 데가 있고, 뭐 롯데리아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 라면 김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면 김밥 먹으러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시간을 봐가면서 먹고 다 못 먹었다 그러면은 기차 시간은 되고 다 못 먹었다 그러면 놔두고 또 뛰어서 갑니다. 그래서 기차를 이제 타고 서울역에 가서 서울역에서 전철을 또 탑니다. 내려가지고 걸어서 내려서 1호선을 타고 이제 30분 정도 갑니다. 그래서 회기역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한 20분, 제 걸으면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이제 수업을 참여를 하고, 이제 저녁에 다시 이제 천안까지 내려오고, 토요일 날 또 다시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서울에서 자도 되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자게 되면은 이게 밸런스가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힘들지만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 되게 겁이 나요. 와, 이제 나이가 먹고서 공부할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설레이고, 그 다음에 그 전공에 그분들의 그분들이 어떤 것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제가 석사까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실무 경험이 전기 쪽에 되게 많은 거죠. 여러 방면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경영을 다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기술자들이 경영을 이게 접해볼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임원들이 올라가고 관리자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나 캐시플로우나 손익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회사의 경영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손익이 어떻게 되고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해야지 이게 경영자들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내 부서에서는 어떻게 더 잘해야 될지, 어떤 전략으로 가서 수익을 극대화할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술자들이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저도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학교에 가서 저랑 함께 배우는 이제 동기들이랑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이제 그 실무 경험들도 얘기를 해주고 이론도 들으면서 이제 와서 막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면은 막 이렇게 뭔가 영상을 찍을 때 더듬더듬 거려요. 그리고 또 준비를 잘 안 하고 찍었을 때도 더듬더듬 거리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사실 그 말이 뭐 좀 부족하거나 언변술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글로 나의 의도가 여러분들께 전달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뭐 실수 없이 보고서 다 찍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 모든 유튜브 영상들은
글을 보고 있는 거는 PPT로 이게 만들어서 올린 지는 자격증 공부하는 거와 그다음에 일부밖에 없고 다 말로 아니면 제가 쓴 거를 이제 화이트보드판에다 쓴 거로 대부분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시작할 적에 막히면은 제가 영상을 다시 찍긴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이 잘 돼갖고 갔는데 끝에 가가지고 이걸 다시 찍으면 30분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저는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죠. 이제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시키고 이 공학을 기피하는 이공계 기피 현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론은 다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 저라도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경험이 없더라도 접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에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사실 제가 유튜브 영상 수익 창출이 되지만은 이게 뭐 많이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공부 영상들은 길게 말하면은 또 잘 보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도 저는 한 사람이 본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저는 이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찍을 겁니다. 실무 영상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저를 필요로 지금은 바빠서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학기가 끝나고 올해 이제 1년만 다니면 저도 끝나거든요. 올해가 제일 이제 빡시고 작년도에 1년을 했고 올해 이제 2년차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올해 이제 내년 2월에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사실 제일 바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제들도 많고 발표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부도 빡신데 이거를 같이 한다는 거는 사실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왜냐면 하나를 잘해도 힘든데 이제 양쪽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목표 세운 것도 있어요.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 올해 세운 목표를 힘들지만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뭐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돼요. 제 영상과 제가 생각하는 어, 내용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그다음 자격증이 빨리 필요한 사람은 제 영상을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영상 보고서 뭐 빨리 취득하고 나서 또 다시 다른 걸 준비하면서 뭐 스펙을 쌓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기초 지식이라는 거는 쌓이면은 머릿속에 박히면 우리가 영어 알파벳, 한국어를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처럼 익숙해지면은 머릿속에서 안 까먹거든요. 영어가 레벨이 쫙 올라갔다가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은 영어를 쫙 올라갔다가 좀 이게 도달해 갖고 좀 스테이하고 홀딩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지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딱 끝내놓고 이제 점수만 받아놓고서 딱 집어치는 거예요. 그거 몇 년 뒤에 다시 공부하면은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급하게 스펙 쌓는 거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사회가 우리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인성이 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 일은 어차피 들어가서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스펙 쌓기에 젊은 친구분들이 젊은 분들이 이게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서 이게 경험들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없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나마 부족하더라도 자격증 과정을 하고 여기에 실무와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서두가 좀 길었어요. 원래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샛길로 나갔는데 어 이게 쉽게 보면 안 돼요. 뭐든지 이게 쉽게 보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이 쉽게 본 거에 대해서 무게감을 그래도 느끼면서 사셔야 돼요. 뭐든지. 그래야지 이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다음 엔지니어로서도 사고 안 내고 여러분들이 정년까지 가서 퇴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볍게 여기고 사람도 가볍게 여기고 지식도 가볍게 여기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이 전문성에 대해서 되게 하찮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기술자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술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욕을 먹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도 내가 현장에서 접해 봤었고요. 기술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무섭고, 저도 이게 다양하게 되게 경험을 많이 해보고 했지만은 이 기능사라고 하더라도 다시 보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공부했을 적의 그 느낌과 기사 자격증을 딸 적의 느낌과 기능자 자격 기능장 과정을 공부할 적 기능장 자격증을 딸 적의 느낌과 또 실무했을 적의 느낌과 이게 계속 보니까 또 다르고, 이 기능사 한 문제 한 문제도 되게 깊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고 답을 빨리 고르는 거에만 우리가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안 느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를 제대로 해놓으면 사실 제가 봤을 적에 기술사든 기사든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요.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이게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은 급하게 가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시간이, 내가 만약에 뭐 기술사를 가든 박사를 가든 뭐 석사를 가든 뭐 학위를 받는 과정을 가든 아니 기사를 몇 개를 따든 시간에 그 도착하는 시간은 결론은 빵꾸 난 사람들보다 지금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잘 쌓고 튼튼하게 가져간 사람들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뒤에 가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잊고 또 다시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한번 제대로 공부해서 이거를 다른 자격증과 접목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효율적이고 빨리 따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두가 좀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30번까지 간단히 문제답 알아보고 31번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삼성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 전동기의 1차 권선에 있는 3개의 단자 중 어느 2개의 단자를 서로 바꿔주면 된다. 22번 발전기의 전격 전압 220V로 전부하 운전하다가 무부하로 운전하였더니 단자 전압이 242V가 되었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이 공식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답은 1번, 10번, 10%. 23번 육국 직렬권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 300, 매극 자속 0.02 웨버, 그 다음에 회전수 900rpm일 때 유도 기전력 볼트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270이 나오는데 직렬권이기 때문에 팟권은 항상 병력 회로수가 2라고 했어요. 그래서 270이 나오는데 여기 만약에 분권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분권에 대한 답도 여기 90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팟권 2, 직렬권 2라는 걸 알고 푸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병렬권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9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꼭 헷갈리지 마시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24번 동기조상기의 계자를 부정여자로 하여 운전하면? 답은 리액터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3번. 25번 삼상 교류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하여 뒤진 2파이 라디안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은? 답은 감자작용을 하여 기전력을 감소시킨다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26번 전기기기의 철심 재료로 규소 강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러니까 철선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사용하고 성층 철심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층 철심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얇은 규소 강판을 쌓아서 적층해서 만드는 거 우리가 성층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선을 줄이기 위해서. 와류선이 우리가 맴돌이 전류라고도 하고요, 에디 커런트라고도 합니다. 에디 커런트 로스죠.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7번 역병렬 결합의 SCR의 특성과 같은 반도체 소자는, 여기서 역병렬 결합의 SCR이면은 무조건 트라이액입니다. 답은 4번. 28번 전기기계의 효율 중 발전기의 규화효율 N타치는 몇 프로인가? 답은 4번이라고 했죠. 29번 20kVA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VV 결선으로 하고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한다. 이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의 용량은 약 몇 kVA인가?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이용률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풀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 30번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답은 2번이라고 했죠. 동기 발전기의 용량이 같을까?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풀이예요. 31번부터 35번까지 나갈 거예요.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가장 적당한 것은? 얘는 3번이죠. 3번.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0으로 해야 됩니다. 이유는 계좌 저항을 0으로 하면은 계좌 전류가 최대로 되어 충분한 자속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기동 토크가 작거나 계좌 저항의 저항값이 크거나 기동 저항기를 전기자가 병렬이 아닌 직렬로 접속해야 되는 병렬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저항값을 작게 해야지 되고 얘는 크게 해야 됩니다. 작게 하면 기동 실패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동 토크를 크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다음 장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충 설명자로 해가지고 기동 전류 최대로 해야 된다. 초기 가부하 방지. 그래서 이 공식이 있고 과전류로 인한 회로보호 장치 작동 방지. 그다음 계좌 전류 최대 자속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장이 강해져 기동 토크가 증가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기동 토크 최대 신속화 가속 가능. 그래서 부하를 원활히 견디게 하기 위함. 기동 저항 최소, 과전류 방지, 기동 시 전류 증가 억제. 그 다음에 계좌 저항 최소, 최대 계좌 전류 확보, 강한 자속 형성으로 모터 성능 향상. 그래서 이 내용들 다 몰라도 돼요.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두 가지. 기동 전류를 최대로 하고 계좌 전류를 IF를 최대로 하여 강한 자성을 형성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기동 저항을 조절해서 전류의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기동 토크를 최대로 하는 게 목적입니다. 32번 국습 10, 동기속도 60인 동기발전기에서 나온 전압의 주파수는, 이거 NS는 P분의 120F를 식을 변형해서 F를 앞으로 끄집어 빼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동기속도 600에 곱하기 국수 10을 하고 이것을 120으로 나누면 50Hz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33번 변압기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건 15년도 이게 회차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 문제는 전기기사든 기술사든 기능장이든 산업기사든 골고루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강의할 적에 뭐라고 했어요? 변압기는 우리 전기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전기 설비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럼 모르면 안 되겠죠. 변압기의 구비 조건 뭐예요? 점도가 작아져요. 점도가 작을 것. 두 번째, 절연 내력이 클 것. 세 번째, 비어리 컷 냉각 효과가 클 것. 네 번째,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다섯 번째, 절연 재료 및 금속 재료의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보기에서 1번 냉각 효과가 클 것. 맞아요. 응고점이 높을 것. 이게
틀렸네요. 응고점이 낮아야죠. 응고점 너무 굳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게 답이고 3번 절연대력이 클 것 맞고요. 고온의 화학 반응이 없을 것. 우리가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는 오일이 미네랄 오일이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유중에서 계속 대류에 의해서 막 돈단 말이죠. 그 우리가 펌프 방식으로 강제 냉각을 하지 않는 한 이제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대류 현상에 의해서 얘가 계속 서큘레이션을 하면서 냉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방열기를 거쳐가면서 시키거든요. 근데 온도가 이제 어쩔 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변압기 내부에서, 권선에서. 코어에서도 열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절연유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뭐 가스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세틸렌이나 에틸렌이나 이런 가스, CO2나 이런 가스들이, 수소가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우리가 3레이쇼법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제조사에 넣으면은 그 샘플링 검사를 해갖고 이게 어떤 게 권선의 과열인지 코어의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증가스 분석도 우리가 해도 나오긴 하는데 이 값만 가지고서 어떤 게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제조사에서는 그 값을 주면은 자기네들이 3레이쇼법을 가지고서 어떤 게 문제인지를 간단하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되면은 변압기 다 드러내면 어때요? 몇십억짜리인데. 초과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잘 이게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절연유를 선택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절연유의 기본 특성입니다. 가스가 나오면 안 되죠. 고온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게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 절연유의 열화 역할은 1, 2차와 정기적인 절연도 하지만은 그 냉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그 대류에 의해서 냉각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변압기 이후 열화 방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질소봉입, 호흡기 설치, 콘소베이터 설치.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열화 방지를 위한 설비들이에요, 사실. 장치들이기도 하고요. 뭐 질소가스가 뭐 봉입돼 가지고 이게 장치는 아니고 이게 다 한 번에 한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치. 그 다음에 34번 동기기 손실 중 무부하손이 아닌 거. 무부하손은 우리가 뭐예요? 부하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되는 손실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철선은 히스테리시스 손과 그 에디 커런트 로스 해갖고 와류선, 맴돌이 전류 손실. 그 다음에 전동기 축에 베어링들이 있죠. 그럼 베어링에도 전동기가 부하를 걸든 안 걸든지 간에 베어링 마찰선도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전동기 로터 끝에 우리가 팬이 달려져 있죠. 팬에 의해서 풍선이 또 생깁니다. 하우징 속에 팬이 프로펠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게 돈단 말이죠. 그래서 풍선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동선은 부하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자 동선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동선, 권선에서 발생하는 저항 손실, I자승 R 손실이라고도 제가 했습니다. 무부하손은 부하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손실. 그래서 기계손, 마찰손, 풍선, 철선에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 손실, 에디 커런트 로스라고도 했죠. 여기는 히스테리시스 로스라고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베어링은 여기 베어링 여기 있잖아요. 축에. 얘가 이제 샤프트예요. 샤프트. 얘를 샤프트라고 하고 얘 회전자를 우리가 이제 회전자가 있는 거를 우리가 로터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뭐 총칭해서 그냥 로터라고도 해요. 로터의 이 샤프트 축이라고도 하고 뭐 현장에서 부르는 건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어요. 결론은 얘 베어링은 돌면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는 이게 그 동기기 중에 전동기를 가져온 게 아닌데 여기는 지금 쿨링 방식에 대해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보통 모터 같은 경우 뒤에 팬이 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풍선이 발생된다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이 영상만 찍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일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35번 문제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제어에 널리 응용되는 직류 전압 제어 장치. 우리가 초포 제어 방식이라고 했죠? 우리가
전동차 제어에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AC를 DC로 바꾼다. AC를 AC DC 컨버터는 순변환이라고 하고, AC를 교류 변환, DC를 직류 변환, DCAC를 역변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태양광의 인버터 많이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전동기 제어 할 적에도, 속도 제어 할 적에도 쓰이고요. 그래서 오늘 35번까지 풀어봤고요.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뭐 잠깐 좀 여러분들께 이제 제 그 기술적인 공학적인 이게 철학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제 현장을 말하다나 제 그 인사이트 영상들 보면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많고, 혹시나 제가 이제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아, 건반장 정말 바쁜 시간에 쪼개서 진짜 이 영상 찍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뭐 조회수가 하나가 나와도 건반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좋게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